하락장은 기가 막히게 틀려도 상승장은 기가 막히게 잘 맞추는 그가 있습니다. 바로 플랜 B. 플랜 B가 이번에 비트코인 마켓 사이클에 데이터를 공개하면서 데이터상으로 나오는 이 빨간색 점이 시작되고부터는 지속적인 강세장이었습니다. 역사상 한 번도 이 빨간색이 나오고 하락장으로 돌아선 적은 없습니다. 결국 상승장 초입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인드라이버 이진환입니다. 현재 시간 2024년 3월 2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토요일 영상이죠. 이제 주말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업비트 이거 보십시오. 전부 빨간색으로 디지털 자산들이 전환되기 시작했고요. 일주일 새 이렇게 수익률이 30%부터 100%까지도 나오기 시작했고요. 1개월, 그리고 3개월, 6개월, 1년. 야,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수치들이 오랜만에 정말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상승장 때는 비트코인이 전고를 가더라도 알트코인들의 움직임이 미비했는데요. 이번 상승장은 조금 틀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반감기, ETF 여러 이슈들 중에서도 비트코인을 못 잡아서 아쉬운 분들 너무 걱정 마시라고 그래서 준비했고요. 정말 많은 코인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유독 센티넬. 와, 멤버십도 그렇고 80% 수익률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비체인부터 시작해서 센티넬 프로토콜까지 정말 많은 코인들을 지금 그래도 적중을 하고 또 맞추고 있는데요. 그 외 코인들, 지금 멤버십에서도 거의 7개가 넘는 코인들을 지금 담고 있죠. 지속적으로 저는 알트코인들이 이어질 것이라 보고 있고요. 딱 패턴들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대로 패턴들 나오고 있고요. 이 패턴 가렸던 이 패턴들 그대로 나오고 있다는 거 나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주의사항들 말씀드렸고요. 모든 알트가 오르는 거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비트는 먼저 살펴봐야겠죠. 일단은 원하는 전고 돌파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달러는 전고 돌파하지 못하고 있죠. 이렇게 보시면 원하는 전고 돌파를 했고요. 일단은 그리고 달러는 전고 돌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이 아무리 오르고 2억 가고 3억 간다고 해도요. 진짜 불장이 되려고 하면 알트들한테 분배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알트들한테 자금이 조금씩 가면서 이런 상승장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도미넌스를 잠깐 보고 가자면 역시나 53%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미넌스가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알트들한테 자금이 분산되는 현상이 나오고 있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그만큼 더 많이 도미넌스가 내려와야 알트들의 불장이 될 텐데요. 근데 도미넌스는 아직 53%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불과 1%의 도미넌스가 내려온 것만으로도 알트들이 이렇게 불장이 이어져 온다는 거는 더 아래로 내려올 경우에는 더 큰 불장이 나온다는 거겠죠. 그 점을 알고 투자를 하시면 더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매매를 더 좋은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래량 또한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도 조 단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00억, 8000억, 뭐 6000억 이렇게 해서 전체 시총 거래량이 11조까지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이 얘기도 오늘 차차 다루도록 할 거고요. 결국 원하는 정보 돌파를 했고 거래량도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고요. 이 수많은 업비트 코인들이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 차트까지 완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센티넬 프로토콜 차트만 보시더라도 1대1 패턴 완벽하게 떨어졌고요. 결국 온갖 욕을 다 먹으면서도 꿋꿋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지금 전조가 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댓글에서도 많은 분들이 수익을 보고 있다는 거에 저는 사실 제 수익보다 더 기쁜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수많은 개미들이 들어오는 증거로 K뱅크 대기인원만 166명이었습니다. 자금을 넣으려고 해도요. 이 순차적으로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지금 대기인 상황까지 왔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결국 그 수많은 싸움 중에서 헤지펀드와 기관들의 싸움 5대5로 갈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결국 롱으로 가냐 숏으로 가냐의 그 최종 베팅을 했었는데 역사상 최고 규모의 숏 베팅과 롱 베팅 중에서 롱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청산이 일어났고요. 현재 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왔던 건 바로 오늘 아침 9시 27분. 야, BTC, 비트코인이 한국 원화뿐만 아니라 중국 위안화 이어서 영국과 일본에서도요 전고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그냥 넘길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면요 2017년 대불장 때도 이 비슷한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바로 전고점 돌파. 이게 나오고부터 알트들부터 시작해서 이게 선순환이 되면서 진짜 폭발적으로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언론 뉴스들이 이제 조금씩 재뿌리긴 하는 그런 재료들을 던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비트코인은 그러면 얼마까지 더 상승을 할 것인가라고 물어봤을 때 전고점을 돌파한 비트코인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정량화되어 있는 차트상 파라볼릭 커브 패턴을 도입해 보면 현재의 스텝에서 퍼포먼스는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요. 바로 84,000. 그러니까 8만까지는 열어두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기준으로 얼마죠? 비트코인이 62,000입니다. 그러면 18,000이 남았다는 건데요. 그러면 그 시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얼마까지? 8만까지는 열려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비율이 얼마까지 남냐면 현재가 기준으로요 8만 여기죠. 예, 그러면 약 30% 정도의 비트코인이 더 올릴 수 있다. 근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결국 달러는 정고점을 돌파 못하죠. 그럼 정고점까지는 돌파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여기죠. 여기 예, 딱 여기 라인에 부딪히는 부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비트코인 지금 사시는 건 상관은 없다. 하지만 그냥 오른다라는 맹목적인 믿음하에 살면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손절가를 얼마에 가져가야 한다? 6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6만이라는 지지선을 지키는지 여부만 손절가로 가지고 하시고요. 만약에 이게 6만을 간다고 하면 이 안에서 머물겠죠.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상승을 갈 거기 때문에 내가 8만. 그러면 비트코인은 위로 30%가 남아 있고요. 현재가 기준으로 손절가를 가정하면 얼마냐면 현재기 기준으로는 3%밖에 안 되는 거예요. 더 넉넉하게 잡겠다? 그럼 58,000. 그래 봤자 얼마냐면 여기 기준으로 이제 6%, 7%예요. 그러니까 내가 손익비로 따지면 7%의 손절을 걸고 위로는 30%에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비중을 얼마나 가져가야겠어요? 100%? 말도 안 되겠죠. 손실이 커지니까. 그러면 30% 미만만. 이 미만만 비트코인으로 가져가고 나머지 70%는 알트로 가져가는 게 지금은 현명하다는 거죠. 왜냐면 알트가 결국 자금을 분산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뉴스 보면 다 뭐 떠요? 기관들이 비트코인 매수했다는 뉴스 많죠. 생각을 해봐요. 비트코인이 지금 62,000에 샀습니다. 기관들이 다 샀어요. 그러면 위로 내가 30%의 수익을 보려고 지금 산 거잖아요. 애들이. 뭐 아니면은 2억 가든 3억 가든 계속 간다는 건데 모른다 했죠. 정구가 돌파한 이상 어떻게 갈지 몰라요. 근데 지금 산 사람이 결국 수익을 보려면 내가 산 가격보다 위에서 판매를 해야 수익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가격이 얼마냐는 거죠. 그러면 기관들이나 ETF들이 파는 시점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수많은 매도 물량들이 기관들이 다 분산해서 사고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던지면 누군가는 흡수를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다 던지거나 이 상황이 만들어질 텐데 장 변동성이 얼마나 심하게 나오겠어요. 결국 개미들이 할 수 있는 선에서 할 수 있는 포지션을 취하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만큼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면 62,000에 산 누군가가 던지거나 아니면 62,000에 산 사람이 또 이익 실현을 하는 그 순간 있죠. 그 순간에 대한 이익 실현이 얼마나 만큼 나올지 전략적으로 들어가는 게 정말 중요한 시점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게 더 나왔을 때 8만 정도의 매도가 나온다고 하면 저는 그때는 조정이라고 보는 거지 시세가 바뀐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결국 방금 보여드렸던 파라볼릭 커브 패턴도 잘 보시면요. 조정이에요. 잘 보세요. 베이스 4에서 보면요. 8만에서 조정을 받아서 다시 6만까지. 그래서 제가 현재 기준으로 보면 6만 있죠. 이게 지지라는 게 중요한 게 지금이 되게 중간선이거든요. 전고를 돌파했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하면 8만까지는 열려있고 하지만 떨긴다고 하면 아예 조정으로 돌아서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게 추가적인 베이스 4까지 상승이 있다라고 하면 한 번 더 올려서 그 다음 6만까지 조정을 하고 그 다음 셀링 포인트였던 진짜 비트코인이 정말 2, 3억까지 가는 그 시츄에이션을 만들려고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요걸 보는 거는 사실상 알 수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비중은 30% 미만 대신에 알트코인 비중을 좀 가져가면서 수익 실현한 그 자금을 가지고 30%만 먹으려고 기관이 들어왔겠어? 아니겠죠. 그러면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알트코인을 띄우는 게 더 많은 상승이 이어간다는 걸 저는 중점적으로 계속 다루고 있는 거예요. 결국 비트코인의 플랜 B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플랜 B는 잘 아시다시피요. 하락장에는 솔직히 말하면 더럽게 못 맞춰요. 대부분 틀리거든요. 근데 기가 막히게 상승장은 진짜 잘 맞춰요. 2020년 반감기 때도요. 상승장은 기가 막히게 잘 맞거든요. 근데 플랜 B가 올려놓던 마켓 사이클 표를 보면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현재 기준으로 2024년도 3월에 빨간 점 하나 보이시죠? 이게 종가로 끝난 봉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 동안에 빨간색이었던 점들을 잘 보세요. 다 상승장이었던 구간들이었거든요. 이게 이어서 바꿨던 건데 이 빨간색이 들어오고부터요. 사이클은 상승장으로 변합니다. 그게 이런 식으로. 결국 지금 상승장의 초입인 거는 저도 분명한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비트코인이냐 알트장이냐인데 비트코인은 아까 말한 것처럼 파라볼릭 커브 패턴을 적용해 보면 30% 정도를 더 상승할 여지는 있지만 그 이익 실현까지 우리가 다 고려하고 전고점까지 다 매도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일부분이다. 결국 이러한 것들을 따져봤을 때 나는 지금 투자 포트폴리오를 어떤 비율로 가져가냐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현재 투자자들의 상태가 이 상태입니다. 너도 나도 비트코인 살래? 업비트 하루 거래대금 11조 돌파. 근데
제가 이번 거도 느끼면서 알겠지만 정말 주어가 잘못된 것 같아요. 너도 나도 비트코인 살래는 누구죠? 기관들이에요. 네. 그리고 업비트 하루 거래대금 11조 돌파.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후자가 개미가 바라봐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자는 지금 너도 나도 비트코인 살래는요. 개미들 중에서는 일부분이라 생각을 해요. 지금 비트코인이 8,500만 원, 9천만 원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거를 지금 단 한 개만 살려고 들어오는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내가 현금만 8,500, 1억만 갖고 있는 사람이 아무리 자금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언정 많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한 개가 아니라 쪼개서 0.5개, 0.3 이렇게 살 텐데요. 과연 이런 사람들이 비트코인 20% 수익, 30% 수익 보려고 들어오는 사람들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바로 후자, 개미들은 지금 한국 알트코인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는 알트가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결국 크립토 기고자 사이먼 디가 말했다라고 했죠. 지속 가능한 상승장을 위한 조건 중 하나는 신규 투자자의 유입이며 아직은 이들의 유입이 많지 않아 현재 랠리 초입 단계에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플랜 B가 보여준 빨간색 점 그리고 상승 이 장을 위한 조건 중 하나는 신규 투자자들의 유입. 신규 투자자들이 유입되려고 하면 가장 좋은 거는 불장. 그거 어떤 불장? 비트코인 불장이 아니라 알트코인 불장이 돼야 미친 듯이 달려든다는 거예요. 결국 24시간 거래량이 3위 코인베이스를 넘어서요. 업비트가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근데 그 1위는 어떤 거죠? 비트코인 거래량은 12박. 아까 말했죠. 비트코인을 살려고 오는 게 아니다. 바로 알트코인을 살려고 오고 있다. 그 알트코인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다. 한국 사람들이요.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결국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45%를 하회해야 알트의 본격적인 시즌이 도래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안 온다가 아닙니다. 아직까지 기회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지표가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요. 보라색 6M, 12M 있죠.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되는 투자자들이 있죠. 이분들이요. 홀딩되고 있는 비트코인 비율이요. 이번 상승장에서 가장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홀딩하고 있던 분들이 비트코인을 다 매도하고요. 알트코인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잘 보시면요. 빨간색 점 말고요. 이렇게 움푹 덩어리가 파여져 있던 거 보이시죠? 이렇게 덩어리가 파여있던데. 그때 가격들을 잘 보세요. 비트코인 가격 다 어떻게 됐어요? 반대의 상황이 나왔죠. 보이시죠? 6개월에서 12개월이었던 사람들은 판매했을 때 다 어떻게 됐냐면요.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고 있더라도 이들은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즌에 뭘 했냐? 알트코인 불장이 나왔습니다. 잘 보세요. 2017년도부터 18년까지 비트코인 어떻게 됐습니까?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 올랐죠. 근데 6개월에서 12개월 홀딩 자들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다 떨어지고 있죠. 2017년, 18년도 근데 알트코인 불장 나왔죠. 2020년, 2021년 어떻게 됐습니까? 코로나 사태 때 유입 있죠. 비트코인 떨어지고 누군가가 샀습니다. 그 다음부터 올라갈 동안 계속 팔고 있었죠. 계속 팔았습니다. 그리고 해서 여기서 알트들 특정 알트들 다 불장 나왔습니다. 지금이 움푹 파이는 그 초입일 수 있다라는 걸 저는 말하는 거예요. BTC 현물 ETF 1일 3,500 BTC 이상 매수 중. 결국 이 수많은 비트코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이 상황은 결국 지속적인 자금 유입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실이고 이 수많은 자금 유입이 어느 순간 흘러가는 순간 투더문이 나온다는 겁니다. 알트코인 마켓캡 사이클을 보면 현재 리테스트를 하고 있는 게 대부분의 알트코인일 겁니다. 결국 이 차트가 끝까지 가려고 하기 위해선 이 알트들이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위치 이 위치에서 더 갈지가 아마 이제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센티넬만 하더라도 1대1 패턴 있죠. 여기가 지금 만들어서 이미 간 애들 나왔고요. 아직 덜 간 애들은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무조건 오른다?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면 매번 상승장마다 이렇게 움푹 파이는 덩어리의 웅덩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웅덩이들을 어떻게 내가 투심적으로 굳은 결심을 가지고 가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비트코인 잘 아시다시피 이더리움 지금 100% 수익 중이고 비트코인 70%까지 수익률 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끝까지 하지 않고 저의 기준하에서 중간중간 매도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바보이라고 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굳은 신념을 가지고 계속 버티고 하면서 흔들리는 차트들은 분명히 계속 나옵니다. 왜냐면 아빠는 비트코인 왜 안 했어? 했었어 패턴처럼 했었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나는 끝까지 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결국 이번 알트코인이 또다시 어떤 웅덩이를 만들 수는 있어도 저는 결과론적으로만 보면 결국 계속 우상향으로 가는 구조인 거는 지금까지는 데이터상으로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는 지금 어디에 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하이먼 미스키 리스크로 보면요. 현재 저는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언론 보도 증가, 열정. 그러면 이제 탐욕과 환상으로 들어가는 단계는 어디냐면
이제 그 단계 같습니다. 수익 인증이 판을 치고요. 복구, 원금 복구 이런 얘기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뭐만 사더라도 다 수익으로 변하는 그 구간이 이제부터 환상과 탐욕으로 변하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그 다음 새로운 논리가 탄생이 됩니다. 바로 2017년도에는 퀀텀이 달에 간다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들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결국 이러한 논리가 아직 탄생도 되지 않았고 이제 갓 사람들이 하는 이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열정 단계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좋은 찬스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오늘 주의사항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오늘 썸씽과 같이요. 업비트에서 2024년 3월 12일에 거래 지원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특정 코인들의 거래 지원이 종료될 예정이라고 뜨는 문구가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제가 멤버십에서는 사실 굉장히 많은 팁을 드리고 있고 텔레그램에서도 굉장히 많은 팁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지금 하단, 무료 텔방, 고정 댓글 통해서 들어오시면 다 받아볼 수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썸씽 문구 보이시죠? 여기 문구 보이시죠? 이런 것들은 이제 상패로 들어간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잘 보시면요. 차트가 무너졌었다는 건데요. 모든 차트를 봤을 때 이 차트가 지금처럼 쌍봉으로 끝난 차트들이 있어요. 이런 차트들은 지금 사실상 그렇게 좋은 차트가 아닙니다. 이게 쌍봉인가 쌍봉이 아닌가가 정말 중요한데요. 쌍봉, 방금 전에 것처럼 쌍봉으로 떨어지는 애는 이렇게 쌍봉으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상승으로 가려고 했던 애들은 지지를 받고 상승형 패널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 차트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큰 특징의 주의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도 잘 보시면 쌍봉이 아니죠. 다 쌍봉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썸씽은 이제 거래 지원이 떴는데요. 만약에 내가 산 코인이 쌍봉으로 가고 있는 차트라고 하면 다른 코인으로 가는 것도 한번 주의사항으로 가지고 계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 모든 코인 180개가 넘는 코인 중에 뭐가 더 오른다, 뭐가 더 종료된다는 알 수 없지만 최소한 피해갈 수 있는 리스크는 줄이는 거는 정말 현명한 투자겠죠.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알림, 구독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면 좋아요, 구독 필수인 거 아시죠? 하단 고정 댓글 통해서 텔레그램을 들어오시면 매일 브리핑과 많은 종목 타점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